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 H1B의 큰 상승으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차주에는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여부와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H1B에 대한 소식과 H1B 생명과학의 공시와 더불어 수익을 지키기 위한 저만의 생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일 H1B 생명과학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캄렐리주맙과 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 병용 투여 후 리보세라닙 투여에 대한 국내 임상 이상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항서제약 의약품 임상 승인 고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임상시험은 다국가 임상시험으로서 중국에서는 항서제약이, 대한민국에서는 H1B 생명과학이 IND 홀더로서 진행하는 임상이고, 머지않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승인 소식이 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임상이 성공한다면 H1B의 리보세라닙은 위암 3차 치료제와 더불어 1차 치료제로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해당 공시는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의 단일가 시간에 나온 소식으로 H1B 단일호가 상승 및 H1B 생명과학의 최근 급등으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로 하락하고 있던 시간의 단일가를 상승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H1B를 포함한 그룹주의 월요일 장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선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는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나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면역원성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돌발 변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에는 긴급 승인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로 베트남 보건부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코로나19 백신 하야트백스를 10일 긴급 사용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백신의 예방률은 79.34%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노코박스는 노바백스와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예방률은 99.4%에 달합니다. 나노코박스보다 더 낮은 예방률의 백신을 긴급 승인하는 베트남의 코로나 시국으로 보았을 때 더 효능이 좋은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을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2021에서 항암 연구 성과를 발표합니다. 에스모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와 함께 항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학술대회입니다. 화이자, 머크, 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회사를 비롯해 유수의 암 연구자, 종양내과 전문의 등이 참석하며, 올해 국내 에스모 발표 기업은 유한양행, 한미약품, 브릿지바이오, 이수앱지스, 그리고 HL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번 중요한 자료를 에스모에서 공개했던 만큼 이 또한 차주 HLB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HLB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현재의 주가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 소식과 더불어 WHO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위암 NDA를 갑자기 언제 할지, 선낭암 결과, 교모세포종, 증선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도 드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H1B를 3만원에 매수하여 4만원에 매도했던 주주분들은 현재의 가격에서의 재진입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3만원이라는 포지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H1B의 보유 평단이 4만원인 분들이 지금 주가에서 5% 떨어진다고 해서 마음의 조급함은 없습니다. 본인의 그릇만큼 먹기 위해 조금씩 익절하거나 혹은 상승 추세가 멈출 때까지 지켜보는 일 뿐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큰 상승장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입되었는데,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까지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느낀 투자 경험의 일부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큼은 큰 수익을 보았을 때 그 수익을 지키는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코로나로 인한 저점을 찍은 이후로 전무후무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은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초심자의 행운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처음 투자한 작은 시드의 금액이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면서 입문했고 그 이후로 시드도 커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함에 따라서 존버하면 오른다는 인식을 주기에는 충분한 시장이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했던 투자자가 30%의 수익을 보게 되면 30만 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만약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더라면 300만 원이고 1억을 투자했더라면 3천만 원일 텐데 하면서 조금씩 시드를 늘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끝없이 상승하는 주식은 없고 언젠가 조정이라는 시기와 큰 낙폭의 시기를 가집니다. 이 조정의 시기에서 무리한 투자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저점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언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겁을 주고 개인들이 고점에 물리는 이유는 지수가 고점을 찍을 때 언론은 더 오를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밀며 투자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기관, 외국인들과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 보유를 할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도 현금이라는 종목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때를 기다리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피는 다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0배 오를 때 한국 코스피 지수는 3배 올랐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악재에도 영향을 받고 중국의 악재에도 영향을 받으며 북한의 리스크까지 모든 악재를 반영하는 아주 고약한 시장입니다. 그것에 신물이 난 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로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0년 이후 코스피는 아래로는 1700대, 위로는 2200대 사이에서 오르내리기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코스피 2200대는 너끈히 뛰어넘을 것이란 희망도 있었지만 5년, 6년이 넘어가면서 기대는 좌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 박스권, 박스피 같은 말이 생겨나고 번지기 시작한 때도 이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한 코스피 3000 돌파는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코스피 월봉 추세를 보면 상단을 막는 추세를 상방으로 이탈하는 아주 의미 있는 상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시장과 다르게 지금의 시장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 주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전망에 대한 노이즈를 동반하여 주요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큰 낙폭을 보여줬고 비대면 관련 테마로 큰 상승을 보여줬던 카카오, 네이버가 플랫폼 규제로 최근 큰 하락을 보여줬으며 애플카 이슈로 큰 상승을 보여줬던 현대차, 기아차가 애플의 애플카 독자 제작 소식으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2차전지 대장주 LG화학도 GM 볼트 리콜 사태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코스피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대형주들이 큰 낙폭을 보여주는데 코스피 3100 선을 지켜준 건 그나마 미국장이 좋아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국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월가에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을 가격이 싸다고 샀다간 크게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조그마한 호재도 크게 반응을 하는데 시장이 나쁠 때는 조그마한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여 큰 하락을 보여주게 되고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낙폭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보유 종목이 혹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인 악재성 뉴스의 영향으로 급락하기 시작하면 하락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하려는 충동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섣불리 더 큰 돈으로 잡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번 돈들도 큰 하락 몇 번이면 다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무서운 시장입니다. HLB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항상 우리는 하락장을 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대응이 대응일 수도 있지만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대응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방법입니다. 현금 보유도 투자이고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한참 오르고 나서 떨어질 때 다시 오르려면 고점에서 몰렸던 개미들의 매물대가 두터워져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게 되고 또한 큰 재료를 동반해야 됩니다. 수익을 보고 있는 주식을 익절하면서 물론 그 이상 더 갈 수도 있지만 놓아줄 수도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HLB는 큰 호재로 인하여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 상승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HLB가 627 사태를 겪은 이후 큰 상승을 보여줄 때 숏 커버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조만간 큰 뉴스로 그러한 상승을 보여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채널은 HLB가 큰 상승을 보여주기 이전부터 HLB에 대한 뉴스와 논문, 그리고 호재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공유했던 채널입니다. 현재 저 또한 HLB 주주이고 주쿠TV 채널을 운영하면서 HLB를 중점적으로 다뤘었지만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최소한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큼은 타 종목에서도 큰 수익을 보았을 때 그 수익을 지키는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